안녕하세요. EDB 코리아의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EDB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EDB에 대한 한국 및 아시아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는 여러 강점과 장점이 많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단일 DBMS 엔진으로서 훌륭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어, 포스트그레스 최대 강점 중 하나로 확장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포스트그레스의 확장성에 관련된 익스텐션 소개를 하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EDB 2023 기술 워크샵 몽고DB 포린 데이터 래프 익스텐션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 웨비나에서는 피지벡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피지벡트를 소개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는 피지벨트에 대한 기본 소개, 그리고 유사성 검색에 대한 알고리즘 소개,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피지벨트를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 설치한 후에 기본 예제를 통한 데모, 그리고 GitHub에 유용한 샘플을 통한 데모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본 웨비나는 피지벨트를 처음 접하는 전체적인 개념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가히 AI 시대의 전성기라 할 만한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산업 전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곳곳에 AI의 파급 효과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알파고를 필두로 챗GPT, 물류, 교통, 교육, 공공 영역, 그리고 각종 리테일 및 OTT 영역, 추천 시스템, AI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은 가히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의 대표 시장인 나스닥, 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것도 AI와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는 빼놓을 수 없는 기술 트렌드이며 그 중심에 벡터DB가 그 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중성을 갖고 있는 피지벡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지벡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사성 검색, 시뮬리티 서치라고 하는 유사성 검색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표적인 세 가지 오퍼레이션, 유클리드 디스턴스,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 그리고 코사인 시뮬리티,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이 세 가지에 대한 오퍼레이션, 피지벡터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올해 중반기나 하반기에 데모를 한번 여러분께 제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이는 그 GitHub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보면 이 피지벡터에 대한 기본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개를 보면 오픈 소스인데 포스트그레스를 위한 벡터 시뮬리티 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좀 낯익지 않은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성 검색이라는 용어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DBMS를 접하는 엔지니어 분들한테는 좀 익숙치 않는 그런 용어인데 이것들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거나 유사한 것들 중에 가장 이웃한 것들을 찾는 것. 저희가 DBMS를 사용하다 보면 뭐 이퀄이나 혹은 like와 같이 정확하거나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찾는 연산에 익숙한데 이렇게 가장 이웃하는 검색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L2 디스턴스, 이걸 다른 용어로는 유클리드 거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너 프로덕은 조금은 난해한 용어이긴 한데 이건 내적, 벡터의 내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사인 디스턴스, 이건 코사인의 거리,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마 대부분 할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클라이언트에 대한 랭귀지를 포함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사성 검색입니다. 이 유사성 검색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유사성 검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AI, 생성형 AI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키에서 찾아보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기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여기서 좀 유의하게 봐야 될 것이 프롬프트에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입력 트레이닝 데이터의 패턴과 구조를 학습한 다음 유사 특징이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유사 특징이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사전적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유사 특징이 있는 패턴과 구조를 찾는 행위가 결국 유사성 검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히 와닿지 않는 의미이긴 한데요.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유사성 검색이냐? 이 예를 한번 보면 극단적으로 좀 간략하게 표시한 도식화된 그림인데요.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언어와 텍스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인풋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언어와 텍스트를 어떤 사람에게 한다라면 일단 그 사람은 듣거나 읽기를 하겠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사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결과와 해답을 낼 텐데 AI는 좀 다르죠.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컴퓨터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어와 텍스트를 입력 프롬프트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베딩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 임베딩 모델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입력 프롬프트로 받은 것들을 수치화한다는 과정. 그래서 이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언어와 텍스트를 수치화한다는 것. 그게 임베딩. 그리고 그 수치화한 것들을 찾는 과정. 그게 이제 유사도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찾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와 해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리티 서치는 어떻게 보면 AI의 생성형 AI에서 그 유사도 검색은 가장 핵심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인베딩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일단 PG 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유사도 검색 얼마만큼의 유사하냐 이것들을 설명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풋과 인베딩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인풋은 뭐 사람이 말을 하는 말과 텍스트도 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오디오, 말씀드린 텍스트 그리고 비디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인풋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인풋에 적절한 모델링을 통해서 수치화하는 거죠. 이 모델링은 지금 간단히 언급드려서 인베딩 모델이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뭐 ML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어,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화된 이 결과를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것을 어, 이제 PG 벡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베딩이란 텍스트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인풋을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보면 어떤 텍스트를 인베딩 모델을 통과하게 되면 그 결과가 벡터화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지벡터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인베딩 모델 그리고 DB하고 약간은 좀 거리가 있는 인베딩 모델은 오늘은 설명을 어,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퍼레이터 중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있습니다.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첫 번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심플화된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맨과 우먼, 보이, 걸이라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이것에 어떤 간단한 인베딩 모델을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차원에는 성별이라는 모델을 그 차원을 넣을 거고요. 2차원에는 나이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맨에는 1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woman에는 9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boy는 맨과 같은 성별이기 때문에 1을 넣고요. 그리고 girl은 woman하고 같게 9를 넣습니다. 나이는 맨은 7이라고 의미를 주면 같은 어떤 연령대 woman의 의미는 7을 동일하게 주고요. boy는 어리기 때문에 2, 그리고 girl도 젊다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2를 줬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만들고 이것들을 간단하게 행렬화시키면 맨은 1,7, 보이도 보이는 1,2, 걸은 뭐 9,2 이런 형태로 행렬화시킬 혹은 좌표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2차원 평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놓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간단한 이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좌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저희는 직관적으로 이 맨에 가장 가까운 이 점, 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연산을 통해서 값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 두 점과 P와 Q의 거리를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공식은 뭐 위에서 보이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지금은 2차원의 간단한 점이지만 물론 다차원에서도 옆에 보이는 이 공식을 통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2차원이 아닌 4차원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1, 2, 3이라는 문서가 있고요. 각각 바나나, 사과, 저는 좋아요. 이런 어떤 차원을 나누고요. 그리고 문서 1에는 이 바나나라는 단어가 2회 출연이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인베딩 모델, 그냥 스페이스를 다 나눈 거죠. 스플릿한 거죠. 그래서 바나나가 2회 출연, 사과가 3회 출연, 저는 0회 출연, 좋아요가 1회 출연. 그래서 얼마만큼 그 단어가 나왔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서 2는 이만큼의 횟수가 나왔고요. 문서 3은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좋아요가 두 번,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개수가 4개이므로 이는 4차원 공간에 문서 1, 2, 3을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 Q라는 문서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Q라는 문서는 문서 1, 2, 3과 3 중에 어떤 문서와 가장 유사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 문서 1, 2, 3에 대한 데이터를 공간 좌표화를 시키고요.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디스턴스, 앞서 말씀드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거리가 문서 1은 Q와의 거리가 이 Q의 문서는 1과의 거리가 2.2 그리고 2는 Q와의 거리가 3.1 문서 3은 Q와의 거리가 2.4 대략 이런 형태의 거리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인간은 이 A라는 문서가 B라는 문서와 얼마나 유사한가를 수치화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렵죠. 얼마만큼 유사하다. 평형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사하다, 비슷하다, 혹은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에게는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를 표현을 한 겁니다. 해서 이렇게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고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치화하고 그것들을 좌표 공간에 배치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유사함을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피지 벡터 DB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코사인 유사도 혹은 거리입니다. 좀 전에는 그 유클리드 거리 같은 경우는 두 점 사이 혹은 두 점 사이 혹은 n 점 사이에 거리를 봤다라면 이번에는 각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도의 결과값으로 코사인의 값을 보는 것이죠.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유도는 두 벡터 간의 코사인의 각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두 벡터의 유사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벡터들을 좌표에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루는 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방향이 완전히 동일하면 1을 가진다. 방향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0도를 이루면 0. 왜냐하면 이 코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80도로 반대의 방향을 가지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는 완전 반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유도의 어떤 특징은 그 최대값과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사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혹은 1 최저 최대값을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두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가까울수록 그 유사도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클리드 디스턴스, 이 유클리드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것이고요. 코사인 시밀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각도 기반이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동일한 각도를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학습한 삼각비 중에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보면 각도가 0일 때는 코사인 값이 1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90도일 경우는 0, 그리고 180도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떤 벡터화된 데이터들을 좌표 공간에 배열하고 그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얼마나 유사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네, 코사인 유도는 특정 어떤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볼 건 아니고요. 뭐, 결국 보면 이 AB의 내적한 값을 AB를 절대값을 곱한 걸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이 코사인 값을 도출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1에 가까우면 유사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서 1에는 저는 사과 좋아요가 있고요. 문서 2에는 저는 바나나 좋아요. 문서 3에는 저는 바나나 좋아요. 반복해서 저는 바나나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토큰화 하는데 스페이스, 그러니까 공백을 단위로 이걸 나누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좌표화시키면 혹은 행렬화시키면 문서 1에는 바나나가 0회 출연을 했고요. 사과는 1회 출연, 저는 1회 출연, 좋아요는 1회 출연. 문서 2, 3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이렇게 벡터화 시킨 이 데이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문서 2는 0, 1,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문서 2도 마찬가지고요. 문서 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코사인 시밀리티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연산을 해본 겁니다. 연산을 해보면 이 문서 1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1과 2, 1과 3, 2과 3이 유사한가를 봅니다. 그래서 문서 1과 문서 2의 유사도는 0.67이라는 값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서 1과 문서 3, 저는 사과 좋아요와 저는 바나나 좋아요, 저는 바나나 좋아요가 0.67이 도출이 됐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과 문서 2는 유사도가 0.67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문서 1과 문서 3도 유사도가 0.7이라고, 6.67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값이죠. 그럼 실제 데이터를 보면 문서 1과 문서 2는 이 0.67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문서 3은 반복만 되었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문서 1과 문서 3은 0.67. 저희가 기대했던 값하고 유사하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2하고 문서 3의 유사도는 1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사도가 1, 코사인 시밀리티에서 유사도가 1이라는 값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졌죠. 왜냐하면 이루는 각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로의 코사인 값은 1이기 때문에. 실제 살펴보면 저는 바나나 좋아요. 저는 바나나 좋아요. 이게 반복되었을 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문서의 유사도가
1이라고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했던 값하고 예, 기대했던 값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사인 유사도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앞에하고 좀 다른. 그래서 문서 2의 길이가 문서 2의 길이가 앞서 이거였죠. 저는 바나나 좋아했죠. 매우 길고 2,000회 이상의 바나나 저는 좋아요가 반복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것들을 수치화하면 아래와 같은 좌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문서인은 2,000, 2,000, 2,000이 나올 겁니다. 만일 이 데이터를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을 했다라면 문서 1과 문서 2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굉장히 머니까요. 1과 2천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것들을 빗변을 구하게 되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문서 1이 문서 2보다 문서 3과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한 것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같은 값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 스케일을 훨씬 키워보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값들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앞부분은 잠시 접어두고요. 이제 책 A하고 책 B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2차원 데이터를 보면 책 A에는 게임 액션이라는 단어가 한 개씩 두 단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책 A에는 게임 액션이만 나와 있는 거죠. 책 B에는 게임 액션이라는 단어가 1,000개씩 2,000단어로 굉장히 길고 긴 데이터죠. 그렇지만 그 반복 횟수가 1,000개씩 2,00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자, 거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1,1과 2,000,2,0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거리로 보게 되면 이 두 점 사이가 굉장히 멀리 보이죠. 그래서 거리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 기반, 유클리드 기반으로 보면 두 책의 유사도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각도 기반, 코사인 시밀리티로 보면 1,1은 좌표화시키면 거의 45도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2,000, 2,000도 거의 45도를 이루게 됩니다. 유사도 측정을 하면 기울기가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두 책의 유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스케일에 따라서 차이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의 크기가 크게 날 때는 각도 기반이 그리고 스케일의 크기가 작을 때는 거리 기반이 유리할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더 복잡하고 정교한 어떤 인베딩 과정 그리고 이 코사인이나 혹은 유클리드의 사용법이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한 예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피지 벡터 피지 벡터 중에 조금 힘든 이야기가 약간은 난해한 이너 프로덕트. 저희 말로는 이제 내적이라고 하죠. 이 내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너 프로덕트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내적. 그리고 영문으로는 뭐 닷 프로덕트 혹은 스케일 프로덕트 혹은 프로젝션 프로덕트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이고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 내적이라 함은 이 한자로 보면 안내자에 쌓을 적이죠. 그래서 안으로 쌓다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친숙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두 벡터의 각 성분끼리의 곱의 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미도 전달이 좀 부정확한데요. 정확하지만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두 번째 정의를 보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의 방향으로 나머지를 투영시킨 것과 다른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직한데요. 한번 보죠.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걸 좌표화시켜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벡터는 앞서 말씀드린 유클리드 디스턴스와 코사인
디스턴스는 팩트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출현이 되지 않지만 이 팩트의 내적은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라는 벡터가 있고요. OY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위 설명과 같이 투영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투영을 시킨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위쪽에서 어떤 햇빛을 비추거나 어떤 플래시를 비췄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결국 어, 수학적으로는 절대값 x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요 밑부분이 보이겠죠. 이 밑부분이 아마 투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투영되어 있는 이 값과 OY를 곱한 값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벡터의 기본적인 내적을 의미하는데요. 이 내적이 실제 벡터의 유사성을 찾는데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와닿지는 않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약간 다른 카테고리, 물리학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를 여기에 좀 갑자기 언급하는 것도 약간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이 내적이 유사성 검사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이라 함은 이제 어떤 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림에 이제 그 의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일이라 함은 어떤 힘과 그것들을 움직였던 변이의 내적한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은 뭐 물리학적으로 많은 표현을 하시는데 이 내적이라 함은 어떤 효율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효율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 효율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라면 어떤 힘을 수평으로 이렇게 줬을 때 우리는 일의 정의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일의 정의라고 하죠. 정의라고 가정을 합니다. 일은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움직인 걸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때 이 질량을 가진 물체를 F라는 힘으로 수평으로 끌었다고 예를 들면 이 힘은 이 질량을 가진 물체를 이동하는데 모두 다 사용을 한 거죠. 100% 전부 다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를 수직으로 힘을 가했다고 가령 예를 들면 저희는 이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들을 일이라고 정의했을 때 이 F의 힘은 수직으로만 적용이 됐겠죠. 실제 일을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Y의 반대 방향으로 사선으로 힘을 가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일을 방향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일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힘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이너스 1을 한 걸로 수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질량을 가진 물체를 사선으로 F의 힘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줬다고 보죠. 그러면 이 F의 힘은 성분을 보면 위쪽으로 향하는 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진행하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이 물체를 수평 방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작용한 힘은 이 F가 전체가 전달 안 됐겠죠. 요 수평 방향의 힘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의 힘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면 이 수평 방향으로만 힘이 전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F 코사인 세타의 값을 이 두 가지의 힘, 그러니까 수직 방향, 수평 방향의 힘으로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OB, OA라는 두 가지 벡터가 있으면 그때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면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음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을 때 이 내적각 값은 어떻게 도출되느냐. 이렇게 OH 곱하기 OB의 값은 어떻게 도출되느냐.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코사인 법칙, 이 내적을 구하는 공식들은 뭐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증명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은 A1과 B1 더하기 A2와 B2
이 두 값을 더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서 좀 낯익은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떤 3차원 행렬과 3차원 행렬을 가진 x와 y가 있을 때 내적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3차원 좌표에 표현하고 그것들의 내적은 결국 행렬의 곱과 같다. 그래서 1과 4를 곱하고요. 다시 더한 후 2와 5, 3과 6 이렇게 되면 30이라는 값이 도출이 됩니다. 벡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벡터와 벡터의 곱은 스칼라로 표현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30이라는 값이 내적값으로 나오는 거죠. 어,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내적값을 활용한 값은 그 연산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나면 행렬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는 이 내적값을 이용해서 유사도를 찾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적과 그다음에 코사인 유사성을 비교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적은 벡터의 절대적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가 봤던 유클리드 디스턴스랑 코사인 시밀리티는 거리와 각만 본 거죠. 그렇지만 투영한 값이 전체 유사도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비슷한 경우 내적은 벡터 간의 중첩 정도, 얼마나 겹쳤느냐. 많이 겹치면 많이 겹칠수록 유사한 거죠. 상관관계를 측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처리 또는 신호 처리와 같은 다른 운영 프로그램에서 내적이 유사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할 수도 수 있다. 저도 이제 AI 쪽 전문 지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긴 한데 일단 이 자료 혹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실제 뭐 인공신경망이라든지 혹은 뭐 어텐션 메커니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면 아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이 내적을 이용해서 그 유사성을 찾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얼마나 겹쳐져 있는지 많이 겹치면 더 유사하다. 아까 우리가 효율을 이야기했을 때, 일을 이야기했을 때 수평으로 모든 힘이 다 작용을 하면 어, 일을 하는데 그 힘이 거의 다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을 이루는 값이 좁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 벡터 위치에 많이 겹칠수록 유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각도와 거리를 제외한 그 벡터의 크기가 유사성에 반영했던 한다라는 의미로 내적을 활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봤을 때 많은 물리학적 법칙이 있고 어떤 이론이 있지만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유사성을 찾는 그런 분야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그 마지막에 결과값은 두 행렬을 곱한 거와 같기 때문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원소끼리 다 곱하고 다 더해주면 그게 내적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예제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만한 아주 심플한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다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이라든지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에 많이 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는 벡터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루는 각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어 처리 및 정보 검색의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아마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들을 통해서 그 유사도를 측정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혹은 피상적으로 어떤 특징들만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적보다는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G 벡터가 앞서 말한 정의에 보면 세 가지의 오퍼레이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디스턴스,
코사인 시밀리티,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유클리드 거리, 이 두 벡터 간의 끝점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 그리고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 두 벡터 간에 이루는 각을 보는 것. 그리고 내적 같은 경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다가 이 영사되어 있는 이가 절대값 a의 코사인 알파가 요 길이가 되겠죠. 붉은색으로. 이 값과 원래 이 b 벡터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 유클리드 거리는 여기 보면 이 단어는 크기라는 의미인데요. 크기와 방향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 크기라 하면 아마 스케일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건 서로 떨어져 있는 점의 위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영이 된다. 코사인 유사성 같은 경우는 방향밖에 적용이 안 되겠죠. 각도만 보는 거니까요. 닷 프로덕트, 이거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내적 유사성은 크기와 방향을 같이 보죠. 근데 이 크기라 함은 두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겹쳐져 있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방향 자체가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그 중첩되는 값은 커지기 때문에 더 유사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GitHub에 나와 있는 이 벡터, PG 벡터의 오퍼레이터가 표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오퍼레이터들이 좀 되게 난해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벡터 중에 대표적인 벡터 연산자 유클리드 디스턴스는 양쪽 극세의 가운데 이 마이너스 표시, 그리고 이너 프로덕트, 이건 내적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샵의 양쪽 극세, 그리고 코사인 거리는 양쪽 극세에 이퀄 표시를 넣은 것.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예제를 잠시 볼까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를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데 아이디는 PK로 빅시리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베딩이라는 컬럼은 3차원을 가지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샘플 데이터로 인베딩이라는 이 컬럼에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4, 5, 6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벡터 컬럼에는. 자, 그 후에 셀렉트를 해봅니다. 이 셀렉트의 의미. 저희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이 오퍼레이터가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셀렉트 인베딩 컬럼인데 3,1,2를 이 연산자 양쪽 극세의 하이픈 이거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 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데이터와 3, 1, 2가 유클리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리스트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보면 중간에 샵이 들어있죠. 양쪽 박스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이너 프로덕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으면 양수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값들은 내적으로 3,1,2가 인베딩 들어가 있는 데이터와 얼마만큼 내적 값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셀렉트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사인 디스턴스인데요. 코사인은 가운데 이퀄을 넣는 거고요. 양쪽으로 꺽쇠를 넣습니다. 근데 코사인 디스턴스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 값은 마이너스 1과 1을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진다. 그래서 이건 1에서 그 값을 뺀 데이터를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퍼레이터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구나. 이건 유클리드 디스턴스, 이건 내적값, 그리고 이 값은 코사인으로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피지 벡터는 좀 더 다른 집계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약간 흥미롭긴 하는데 에버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베이딩이라는 컬럼에서 이 에버리지 값,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3차원에 배열되어 있는 이 값들이 평균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버리지 값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응용을 하면 어떤 카테고리라는 아이디를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별로 얼마만큼의 평균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가지
중심적인 피지벡트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많이 좀 전문적이지는 못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dbengine.com에 있는 자료이고요. 벡터 dbms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고 이 체크 부분을 체크를 해주면 포스그레스가 지금 현재 2024년 2월 달 랭킹 1위인 걸 볼 수 있죠. 엔진뿐만 아니라 피지벡터를 활용한 형태입니다. 단순 엔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랭킹은 피지벡터를 활용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퓰러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며 익스텐션이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 유사성이라는 어떤 서치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각 오퍼레이터에 대한 어떤 가벼운 수학적 의미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중반기나 혹은 하반기에 또 시간이 마련이 되면 파트 2를 마련을 해서 실제 어, 실제 데이터를 한번 제품을 한번 인스톨을 해보고요. 그리고 베이직으로 그러니까 기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피지벡터를 한번 오퍼레이션을 해보는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인덱스에 대한 설명도 이 벡터 DB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에 아주 유용한 샘플들이 많습니다. 실제 PDF를 활용해서 유사성을 찾는 샘플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서치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을 한번 취합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번 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네, 2023년 저희 케빈 달라스 사장님 취임 이후에 EDB의 비전과 미션을 데이터 기반의 최고의 포스트그레스 생성형 데이터 및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생성형 AI 시대에 EDB가 어떻게 진화하고 성장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DB는 AI 플랫폼 회사로 거듭날 것이며 그 중심에 피지벡터와 같은 벡터 DB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피지벡터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